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투자 정보들과 함께 관련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SK그룹 이터닉스라고 하던가 SK오션플랜트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SK그룹주들이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동맹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 종전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투자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게 되는지, 이 AI 데이터 센터 수혜를 지금 받게 되면서 전력기기라고 하던가 에너지 섹터가 글로벌 증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급락할 것 같았던 유가는 $80 부근에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한 이견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이게 부과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중대 충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에 이어서 중동까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게 되면서 에너지 쇼크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올해 상반기 때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이 대박 났죠. 이거를 연속 20%가량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X가 떼돈을 벌었죠. IPO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우주 태양광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공급 쇼크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 MOU 양측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19일에 서명식이 열리게 되고요. 이란은 다만 이제 핵협상이 진행이 되게 되는 60일 동안에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걷지는 않겠지만 이 이후에는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제법상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해협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매길 수가 없죠. 운하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을 통해 가지고 그걸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운하를 건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 해협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비용이 좀 어떻게 보면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란은 사실상 이 해협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란이 펼칠 수가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격을 하지 않는다?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서비스 비용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란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번에 종전 협상을 통해서 명문화로 통행료 부과 권한을 인정했다. 오만과도 협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60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제 이란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곧바로 이제 이란이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무료 개방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측이 해당 부분에 따라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종전 이후에도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급락하지 않고 $80 부근에서 계속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협 통과 비용이 부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유조선이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한 3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근처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행료가 부과가 돼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 원유를 생산을 하고 정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또 이 선박, 유조선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유류 비용들 이런 엄청난 돈에 대해 가지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부담도 안 되는데 사실 이 뭐 현재 국제 유가가 $80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 원유 가격을 빼고 석유 회사가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비용이 뭐 $10도 채 되지를 않죠, 배럴당. 근데 이 가운데서 $1를 뺏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공급 충격이게 되겠죠. $80 $1가 아니라 나머지의 $1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1배럴당 $1를 책정을 하고 있겠고 선박 한 척당 200만 배럴이 대형 유조선에 적재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한 척당 30억의 돈을 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지금 이란 정부 추산에 있어서는 연간 최대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50조를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전쟁 이후에 실제 이제 해협 봉쇄 과정에서 실제 거둬들인 수익 같은 경우는 10건 같은 경우도 안 됩니다.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란이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란과 어떤 협의라도 할 경우 그러니까 이 유조선이 이란과 협의를 해가지고 통행료를 내버리게 되면은 미국이 막을 것이다. 통행 불가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그리고 걸프국들도 해당 이 통행료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이 통행료 같은 경우 이란 정부가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강경층이 왜 미국과 도대체 협의를 하냐 전쟁을 벌이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그 경제 제재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란의 경제 상황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돈을 받게 됩니다. 몇십 조를 이제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제재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펼쳐가지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네들이 이제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엄청난 거를 얻었다.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통행료를 받기 위한 행정 준비 같은 경우도 좀 부실하고요. 실제 통행료 징수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땐 통행 선박이 급감해 버리게 되면서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럽이나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많아서 실제 이게 통행료 부과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고 나가지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걸프국의 기름을 저장을 하는 창고가 풀로 차버린 상황에서 유조선까지 빈 유조선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채워서 막대한 돈을 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저장 공간이 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가 나오는 그런 시추를 해놓은 그곳 같은 경우도 이제 기름을 더 생산을 하면 안 되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이거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정상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원래대로 생산량이 이제 나타나지를 않을 거고 실제 통행 정상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걸프국의 원유 생산 정상화 같은 경우도 상당 시일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으로 $70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유럽은 뭐 완전 에너지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러시아에게 의존을 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뭐 원전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해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받아와 가지고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받아와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서진 정책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대전이 펼쳐졌었던 만큼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안보적인 압박을 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발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석유에 의존을 해 왔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펼쳐지고 나 가지고 중동 쪽에다가 그리고 미국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갑자기 뭐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갑지가 않고, 중동의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중동 터지면서 중동 보급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이란 전쟁, 중동 전쟁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급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다가, 미국은 이제 시알가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유가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미국마저도 유가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막혀 있었던 IRA 태양광 풍력 보조금 집행이 재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인허가 같은 경우도 대폭 간소화가 됐고요. 심지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기고 풍력 같은 경우도 사기다. 풍력 이런 거 탄소 소재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수명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다 지구 망가뜨리는 거다. 이거 그린 스캠이다. 그래서 IRA 보조금을 안 준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심지어 거의 뭐 초법적으로 풍력 발전을 미국 내에서 중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도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풍력 규제 위헌 소송에 대한 항소 소송을 자진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초법적 풍력 발전 규제 조치가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재개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 중국의 태양광 생산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요 대비해서, 글로벌 수요가 한 500기가와트 정도가 되게 되는데 연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1000기가와트 이렇게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배터리와 함께 태양광 산업을 이제 중국의 주요 산업으로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육성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공급 과잉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20년대 초 당시 때 패널 가격 고점 대비해 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60%가량이 폭락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5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아예 공급 과잉이구나,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겠구나, 태양광 부가가치세 수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태양광 기업들에게 환급을 해줬는데 이게 올해 4월부터 전면 폐지가 됐죠. 그리고 공급 과잉 같은 경우도 막고, 그리고 추가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허가 관문을 대폭 올려버리게 됐었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국의 생산 능력이 급감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공급 과잉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패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현재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태양광을 지금 이제 수입 중단 조치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 미국 태양광 시장을 잡아먹게 되는데, 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이런 가격 더해가지고 IRA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서 대규모 수혜가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올해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6월 달에 이제 상장하고 나가지고 대박 났죠. 상장 증거금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몰렸고,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20% 급등, 20% 급등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서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을 하고, 그 돈을 이제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우주 태양광 상용화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었죠. 지금 이 우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직접 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지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로 레이저로 쏴버립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 집약체를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전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예 전력을 이 레이저로 쏴버리는 상황에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냥 적외도 위성에다가 태양광 패널도 설치를 하고, 굳이 지상에다가 쏠 필요 없이 전기가 필요한 시설,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뭐 AI 신약 단지, 이런 것들을 적외도 위성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우주 태양광의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대기가 한번 오존이라고 하던가 이런 걸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수치가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주 태양광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태양의 그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불빛을 한 방에 맞아버리기 때문에 현존하는 폴리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1년도 못 쓰고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고 고출력으로서 이런 전력 같은 경우를 제조를 할 수가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레이저를 쏴서 지구상에서 받아들이는 기술 같은 경우도 지상 태양광 발전소에도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잡아먹고 있는 이 폴리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밸류체인을 뚫어버리기 위한 탈중국 태양광 밸류체인의 핵심 기술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목이 되고 있겠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현재 일본 캐논 토키가 독점을 하고 있는 OLED 증착기 시장에 있어서 8.6세대 중대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가성비 증착기를 만들게 되면서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을 하게 되는 강소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8세대급 페로브스카이트 증착 장비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증착 장비 페로브스카이트 증착 우주 태양광이라고 하던가, 이게 아예 OLED 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등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마이크로 LED라고 하던가 이런 쪽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소재를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그런 기술이 기대가 된다.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 X가 상장하고 나가지고 미국에다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기가 팩토리를 짓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우주 태양광 시설을 직접적으로 만들겠다. 우주 태양광 패널,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제조 시설을 직접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직접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증착을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증착기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매출 5배 그리고 영업이익 14배가 급증을 하게 되고요. 해당 부분 이제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MLCC라고 하던가 실리콘 음극재 같은 IT 첨단 소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MLCC 테마가 굉장히 뜨겁죠. 삼성전기 뭐 엄청난 주가 급등세 나타나고 있겠고, 테마성으로서도 이제 MLCC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글로벌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에 전극 페이스트 같은 경우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고순도 페로브스카이트에 쓸 수가 있는 나노 결정과 핵심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우주 태양광 밸류체인에 지금 진입을 했다. 최근에 스페이스 X의 관계자가 대주전자 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죠. 우주 태양광 밸류체인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찍어드린 태움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만에
20-30% 급등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 가지고 아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를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요.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나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